대박 플러스의 김보라입니다. 자, 어제 옵션 만기림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오르면서 만기를 무난하게 넘겼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2,000선 아래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도 있었고요. 그리스 정치권이 긴축 재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개장 전에 들려왔지만 이미 재료가 노출된 재료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또 프로그램의 매물에 시달리면서 2,000선 아래에서 1,990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이렇게 증시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힘들이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겠죠. 오늘 대박 플러스 고수의 투자 비법에서 바로 그 원인, 작은 날갯짓 정보들이 어떻게 큰 태풍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시면서 나비 효과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오늘 강의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난주에 먼저 시청자 퀴즈를 내드렸는데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먼저 그 문제에 대한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바로 이거였죠. 가장 먼저 발명된 차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3번 전기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는데요. 전기차가 1832년에 발명됐고요. 가솔린차는 1886년 그리고 디젤차가 1894년에 발명됐기 때문에 정답 가장 먼저 발명된 차는 3번 전기차가 정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딱 한 분을 이성규 팀장님이 직접 뽑아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가 6124번입니다. 6124번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이 대구로 이성규 팀장님이 직접 쓰신 책이죠.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책 많이 읽으시고 장 공부 잘하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 또 퀴즈가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축하드릴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 직접 쓰신 이 책이 출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베스트셀러에 이름 올렸다고요? 네, 소감이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뭐 소감은 뭐 너무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그렇고요. 저 이제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전부 다 네.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데 제가 오늘 가서 예. 인증샷을 찍고 왔거든요. 여기 이성규 팀장님 서 계시고. 네. 근데 이건 다른 책이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고 하긴 좀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장을 읽는 기술 이성규 팀장님의 책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에 앞서서 요즘 주식시장에서 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정치 테마주들인데요. 오늘은 뭐 조사에 들어간다, 금감원 조사 소식에 뭐 하한가로 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분명히 정치 테마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많으시겠고요. 지금 아직 접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지금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매수하신 분들, 매수하려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정치, 그러니까 테마주들, 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테마주들이 그렇습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이제 공통점인데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테마주 중에서 제가 가장 그 예측하기 힘든 게 뭐냐면 정치랑 네. 바로 대북 관련 테마입니다. 사실 그 정치랑 대북 관련은 누구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거는 아예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누군가가 혹시나 정치나 대북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 뭐 간다, 못 간다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거는 진짜 도박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금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차라리 증시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정치나 그 대북의 동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증시가 훨씬 예측하기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려운 확률,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 정치 테마주들이나 그 대북 테마, 그러니까 확률이 없는 테마에 대해서는 아예 건드리지 말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 보통 그런 테마들은 보통 이게 차트에 속임수들이 많죠. 그 차트에 함정이 빠지지 마세요. 차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에 그 매매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 믿지 마시라는 거, 아예 손도 대지 마시라는 걸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지금 욕심이 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욕심을 접으시고 관심 갖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네, 이어서 고스트의 투자 비법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하는 증시 나비 효과가 이어집니다.
과거는 현재를 반영하고 현재는 미래를 반영한다. 고정관념은 투자시장 최대의 적. 시장은 선을 그리며 움직이지만 그 끝은 점이다. 이성규의 나비효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이성규의 나비효과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하시다가 분명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실 텐데요.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실 때, 공부하실 때 와그라그 게시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퀴즈를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의 답은 와그라그 게시판에 연락처와 함께 올려주시면 한 분을 저희가 채택해서 이성규 팀장님이 쓰신 책이죠.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성규의 시장을 읽는 기술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함께 하실 퀴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주제에 들어가는 쓰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의 문제인데요. 1번 자연재해, 2번 한류 열풍, 3번 정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주제에 들어가는 오늘 강의 주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제에 들어가는 쓰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1번 자연재해, 2번 한류 열풍, 3번 정보입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만 정답을 알아낼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강의 정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성규의 나비효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퀴즈에서도 이미 나갔듯이 이 쓰나미가 밀려온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일단 주제는 제가 쓰나미가 밀려온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정했습니다. 일단은 그 화면 준비한 거 한번 함께 같이 보시죠. 네. 네, 지금 아직 영상이 화면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영상이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주제를 들어보니까 왠지 저는 이 쓰나미 영상이 들어있는 그런 걸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금 네, 이제 지금 같이 나오네요.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영화 어, 해운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해운대 영화입니다. 네. 저런 쓰나미를 이제 네. 말하는 건데 앞서서 뭐 퀴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쓰나미가 과연 저 쓰나미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오늘 곰곰이 한번 토론해보고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또 오늘 노래가 아닌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쓰나미처럼 오늘 주제에 대한 느낌도 확 밀려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주제를 위해서 어떠한 주요 기사들을 들고 오셨는지 이번 주의 주요 기사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네. 그 기사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사입니다. 네. 지금 미 일간지에서 그 소녀시대 그 티파니를 주목하는 이유는 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칼럼에 대해서 내용 나온 들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동생이 제가 이제 어리다고 이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친동생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래서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미 일간지가 소녀시대를 왜 주목하는 것 같니? 그러니까 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쁘니까. 정답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쁘니까.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 동생을 이제 자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동생이 고등학생이냐 아니면 컨셉이냐. 예,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합니다. 그 증거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그 네이트 그 판에서 굉장히 그 동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같이 뭐 함께 그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그 유명한 이성규 팀장님의 동생이 짜잔 나오네요. 네, 지금 나옵니다. 지금 예, 나오는데요. 이야. 저기서 제가 지금 보라색 옷을 입은 그 뒤쪽에 있는 애, 제일 뒤쪽에서 있는 아이가 제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지금 시청자들이 보시는 네. 쪽으로 본다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뒤에 있는 지금 네, 맨 끝에 오른쪽 있는 맨 끝에 있는 예, 그 예. 애가 동생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는 애 있죠. 네. 제일 까불까불합니다. 지금 까부는 애요. 지금 까부는 네, 걔가 제 분이 동생입니다. 동생분이시라고. 네.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무슨 프로그램 이번에 촬영을 하는데 네네. 거기서 예행 연습하느라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미리 올렸어요. 미리 올려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 보여줬는데 저게 조회수가 무려 하루 만에
네. 25,00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엄청난 인기 스타가 돼 있어요. 네, 네, 그게 아무튼 이성규 팀장님의 동생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보다 더 유명한 거가 유명해지고 있는데, 예. 네, 일단은 그런 거는 이제 증거 자료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약간 주제 벗어난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 소녀시대 티파니 물론 맞습니다. 뭐 이쁘죠. 소녀시대 우리 소녀시대 그 구성원들 다 이쁘고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뉴스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뭐였냐면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건 유창한 영어 실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죠. 유창한 영어 실력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뭐 주목을 받냐라고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소통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해외 진출도 분명히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가장 크게 거기서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같은 나라 사람끼리 말을 해도 사투리가 껴있거나 그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되죠. 그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소녀시대 그 티파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답니다. 영어가 정말 유창하시네요. 그러니까 티파니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말을 했답니다. MC가. 정말 유창하시군요. 그래서 그런 말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만큼 그 나라에 오래 살았고 문화를 알고 억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티파니, 소녀시대에서 티파니, 특히나 뭐 제시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녀시대가 다른 그룹보다 열풍을 이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저는 이렇게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부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말대로 그렇죠. 해외에 나와서 그냥 떡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기업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나라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어야 되고 친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문화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러니까 문화를 알고 문화를 안과 동시에 의사소통이 잘 돼야만 기업들도 해외 진출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좀 지난 시기를 돌이켜 보게 되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 다문화 사회를 이루지 않아서 그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강해졌냐면 여기는 다문화 사회죠. 인종의 용광로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종들이 몰리고 그런 만큼 다문화 사회를 이루면서 그 국가의 그 세계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뻗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으면서 일종의 말하면 폐쇄적으로 됐고 해외로 진출함에 있어서 물론 많이 진출은 했습니다. 많이 진출은 했지만 좀 약간은 많이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또 그랬던 사례고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의 사례를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를 이루지 않게 됐을 때는 역시나 그런 위기를 좀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근데 이런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다문화 사회 자체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 하냐면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자체 그가 완전히 틀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영어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이 하고 잘하고 싶어 하고 일본어 잘하고 싶어 해요. 잘하고 싶어 하는데 이 언어라는 것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분명히 의사소통의 대상인데 그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문법을 잡고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근데 최근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나 그 일본어 아니면 중국어 이렇게 공부하는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되냐면 드라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실생활에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실제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드라마나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들을 체험을 하고 문화를 알아야만 그 나라의 말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속담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아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나쁜 표현으로 슬랭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비속어라든지 아니면 속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그 문화적 조건들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향후에 이런 콘텐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의사소통,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들이 먼저 가서 점령을 해야지만 기업들이 진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우리나라 한류 열풍
분명히 불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유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외국인들이 많아졌을 때는 분명히 문화 콘텐츠 고려가 미리 사전에 이루어지게 되고 향후에는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문화 콘텐츠 자체는 그 문화 콘텐츠 자체 하나에서는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 콘텐츠가 또 발전을 하게 되고 그만큼 파급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융합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융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 일간지가 그 소녀시대 티파니를 주목하는 이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나비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향후에 이런 그 미디어 컨텐츠들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외국에 가서 하면 좋겠죠. 외국에 가서 직접 배우면 좋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뭐 일본 가서 일본어 직접 배우고 중국 가서 중국어 직접 배우고 좋지만 일단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내에서 무엇이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시청각 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고 싶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 컨텐츠를 많이 수용하고 많이 듣고 해야지만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나온 기사인데요. 명동이 수상하답니다. 지금 명동하면 특히나 일본 쇼핑 관광객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중국인 그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쇼핑몰 랜드마크로 불렸었던 이 명동이 호텔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호텔로 바뀌고 있죠.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 호텔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 전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FTA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FTA가 진짜 활성화되고 이번에 뭐 발효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FTA를 하게 되면 IT 자동차 굉장히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IT 자동차는 싸워야만 이겨야 됩니다.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게 정말 성장을 할지 아니면 외국 기업들과 싸워서 져서 우리나라들이 완전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통 물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늘어나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 바뀐 게 단순히 그냥 그런 FTA로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한류라는 그런 영향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또 많이 몰리는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텔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한국의 쇼핑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국의 쇼핑 시장 넓어질 것이다. 원래 아시아의 쇼핑 시장 중심은 어디였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콩. 자, 홍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있죠. 쇼핑 시장 자체,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나머지는 홍콩인데 지금 일본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한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카지노 업계인데 일본과 마카오에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그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 인천 쪽에 2조 원을 투자해서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괜히 들어올까요? 괜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한국을 경유하는 이동하는 물류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한국 쇼핑 시장은 지금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쇼핑주들에 대해서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강제로 휴무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좋은 점은 일단은 전기세 그만큼 안 들어가죠. 인력 비용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나쁜 점은 뭐냐면 그만큼 못 팔고 그만큼 홍보 효과도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쇼핑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새로운 기업들을 인수를 합니다. 슈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그 수익성은 그전에랑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휴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일정 부분에 떨어지는 건 있을 겁니다. 떨어지는 건 있는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쇼핑주들은 수익성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한 달에 2번씩 뭐 쉬든지 한 달에 1번을 쉬든지 4번을 주말마다 다 쉬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쇼핑 시장은 커지기 때문에 그 캐파 자체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의 쇼핑주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뉴스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지금 지금 삼성전자에 콘텐츠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굉장히 성장이 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컨텐츠 시장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싸우죠. KT랑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지상파들과 케이블파 간의 그 불협화음도 뭐 때문이었냐면 그 컨텐츠 부분 때문이었어요. 컨텐츠에 대해서 이용료 그런 것들 내놓으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협화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한동안은 계속해서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컨텐츠가 왜 그러면 그렇게 커지면서 그렇게 중요하냐? 한 말 드려보면 옛날에 이제 지상파를 통해서 우리가 TV를 본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자, TV 수신료를 받아가죠. 방송에서 수신료를 전기를 포함시켜서 받아가는데 자, 우리 몇 개 프로를 틀든 몇 개 프로를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수신료는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콘텐츠는 어떤 방식이냐면 대표적으로 해서 VOD라는 게 있죠. 다운로드 받는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몇 명이 보든 몇천 명이 보든 몇백만 명이 보든 별로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수익성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커지는데 누구나 다 갖고 싶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갖고 싶죠. 당연히. 개인 성향들이 뚜렷해지고 있죠. 스마트 TV라는 거는 그냥 TV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냥 TV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나오는 것만 보지만 스마트 TV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키워드는 이런 선택이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뭘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냐에 대해서 미래 산업 자체, 동향 자체가 틀려집니다. 아무튼 뭐 이 뉴스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싸움은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 이 컨텐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이 싸움 자체는 이제 치열해질 겁니다. 굉장히 치열해질 거고요. 아마 서로 업체들 간에 치킨 게임도 불사할 겁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치킨이라는 게 미국에서 어떤 용어로 쓰이냐면 나쁜 말로는 겁쟁이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겁쟁이죠. 자, 겁남은 빠지라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자동차를 서로 이제 박는 거죠.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양쪽에서 쭉 달려가지고 부딪히는데 먼저 피하는 사람이 치킨이 된다 그래서 이게 치킨 게임이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런 치킨 게임도 불사할 겁니다. 왜냐? 그만큼 수익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누가 최종적으로 살아남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살아남는 거는 물론 컨텐츠 장악력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장은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이 가장 많은 기업들이 치킨 게임에서는 결국 승리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손을 들게 된다는 거 그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죠. 자, 김연아 사진이 미국 수학 교과서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기사들 보시면 금방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죠. 교과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나왔어요. 자, 우리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보실 거고 덩달아서 중고등학생도 같이 볼 거지만 만약에 음악 공부를 해요. 학교에서 음악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음악을 그냥 옛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동요나 고전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그래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뭐 빅뱅이라든지 이런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공부하고 한다고 해보죠. 아마 공부하지 말래도 자동으로 공부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그래, 김연아 선수 물론 이거 수학 교과서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서 나도 저런 선수가 돼야지. 아니면 빅뱅을 보면서 그래, 음악을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빅뱅 같은 가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모티브 자체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교과서들을 보면 물론 훌륭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그게 우리들 마음에 절대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구나. 머릿속으로 달달달 외울 뿐 그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일부 본받는 사람들은 계셨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진취감을 가지고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목적 의식이 뚜렷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콘텐츠 산업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일단은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공부하는데 이 사교육 시장이라는 거 단순히 틀에 박혀서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게 그렇죠. 영어 시험, 수학 시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단순히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자, 이거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주고 거기서 나온 문제들을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정관념에 박힌 거죠. 창의력 자체가 없습니다. 창의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나중에 국가 경제의 그 발전에서 굉장히 뒤처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게 뭐냐면 교육 사업인데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한 나라의 향후 미래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교육을 얼마만큼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런 사교육 시장이 결국에는 저는 죽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나죠. 끝나고 그 관련 다른 교육주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렸다고 하지만 출판이라는 거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야 됩니다. 근데 상상력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TV를 보고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랑 책을 보고 동원하는 거랑 굉장히 틀려요. 과거에 유명한 그 일본의 그 저널리스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으로 먼저 읽고 영화로 봤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상력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상력을 동원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그 상상을 했겠죠. 근데 영화로 보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게 크게 감흥이 안 왔다는 거죠. 바로 출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파워는 엄청납니다. 여기서 모든 상상력이 다 나와요. 모든 상상력이 다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서 꼽고 싶은 것은 향후에 이런 출판 분야에 있어서 컨텐츠 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할 건데 출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음반입니다. 물론 미디어 컨텐츠에서 출판, 음반, 뭐 게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파급력이 가장 큰 거는 아마 출판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음반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바라는 가수 아실 겁니다. 아바라는 가수가 나와서 음악을 만들어서 뭐까지 나왔냐면 마마미아라고 하는 뮤지컬까지 나왔죠. 그만큼 음악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요. 그만큼 파급력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뭐 음악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도 있었죠. 옛날에 무슨 글루미 선데이 같은 노래도 물론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그 음악이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체는 상상력을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실제로 뇌세포가 얼마나 활동하는지 책을 통해 보는 거랑 TV를 통해 보는 거랑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판이나 음반의 힘이 퍼져서 결국에는 멀티미디어를 장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콘텐츠 성장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인데 그 집중이 어디로 되고 있냐면 바로 이 출판과 음반으로 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가장 커지는 시장이 어디냐면 콘텐츠 중에서도 실제로 음반 시장, 연예인들이 물론 껴있는 것도 있죠. 그 파급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 시장, 책이라는 거 파급력 엄청납니다. 책 하나가 밀리언셀러가 되고 그런 경우도 커다하죠. 상대적으로 다른 물론 영화도 훌륭한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책이나 출판이나 음악 하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강함, 그런 강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네 가지 기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비 효과를 불러올 날갯짓 정보들 이번 주에 주요 기사들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만 일단 들어도 오늘 퀴즈 정답이 좀 눈에 보이는 듯 싶습니다. 오늘 주제에 있는 이 쓰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가 오늘의 문제였는데 뭐 김연아도 있었고요. 소녀시대도 있었고 저는 좀 감이 오는데 일단 퀴즈는 조금 뒤로 넘겨보도록 하고요. 오늘 금주의 주요 기사들 모두 살펴봤는데 이 주요 기사들을 뽑아주신 그 이유, 키워드들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핵심 포인트를 네.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다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미 일간지가 소녀시대 히파린을 주목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우리나라 그 기업들 모든 기업들과 문화 콘텐츠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한 시대고요. 문화적 교류가 더 확대될 것이다. 문화적 교류가 확대된다는 건 역시나 콘텐츠 산업의 무한한 성장이라는 거. 저는 이거를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두 번째 명동이 수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쇼핑몰 랜드마크가 호텔로 바뀌고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의 그 수요 자체를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물론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시아 한국의 쇼핑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물론 일본의 반사이익도 있습니다. 반사이익도 있지만 그 반사이익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 산업과 연결해서 이 첫 번째와 연결해서 컨텐츠 산업과 연결해서 아시아 쇼핑이라는 거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그 컨텐츠 시장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는 그냥 남들이 틀어주고 남들이 그런 라디오를 통해서 틀어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선택하는 산업, 컨텐츠 이런 것들이 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시장, 이 시장은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도 나올 수 있는 경우예요. 물론 제가 최악의 경우라고 했지만 그만큼 이제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김연아 선수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교육이라는 거, 미래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어느 나라도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미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 중심에 음반과 그리고 출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사교육 업체들은 혹시나 이거를 보고 계시다면 그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는 대표적으로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 교육업체는 주가가 최근에 들어서 뭐 이틀 정도 반등했더라고요. 반등했는데 그 자체를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기업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대부분 그렇네요. 컨텐츠와 아시아의 그 어떤 성장성,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성, 쇼핑 시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기사들의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문화적 교류, 아시아 쇼핑의 중심, 콘텐츠 시장에서의 선택, 교육은 국가의 경쟁력이다까지 키워드를 조합해봤는데, 그렇다면 이 키워드들을 모두 조합해봤을 때 예상되는 나비 효과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오늘 물론 딱 그러니까 들으시면 네. 아마 콘텐츠 관련 업체가 갖고 나왔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틀립니다, 오늘. 자, 한번 보죠. 일단은 이게 연쇄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스포츠, 그 연예인 마케팅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중심의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 콘텐츠 시장 일어나죠. 지금 이건 첫 번째는 일어났습니다. 왜요? SM, YG 엔터테인먼트 전부 다 상장되면서 주가 엄청 가죠. 첫 번째는 일어난 겁니다. 자, 두 번째, 콘텐츠 시장의 치열한 전쟁. 자, 치킨 게임 감소합니다. 그래서 업계 동향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진행형이죠. 두 번째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결국엔 싸워야 되죠. 싸우려면 광고입니다. 광고 싸움. 일단 근데 방송국 같은 그런 그 종편 업체들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광고 네. 단가가 압력으로 계속 작용이 되죠.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역시나 프로모션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서로 싸워야 됩니다. 광고 시장도 싸우고 업체들도 싸우고 전부 다 싸우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것도 지금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자, 이것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선전하면서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는데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국의 이미지 개선,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미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PER이라는 거에는 기업의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이다. 포함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PER 자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PER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만큼 이 스포츠나 연예인 마케팅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냐? 이제 개방적 사고, 폐쇄적인 사고에서 단순히 책을 잡고 문법을 공부하는 영어 방식으로는 외국인들과 전혀 소통도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창의적인 개방적 사고를 가져서 그런 문화 콘텐츠와 많이 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되냐면 일부 저평가 업종이 오히려 강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에 부각받았던 업종들의 그 상승 탄력보다는 워낙 안 받았던 업종들이 한국 자체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저평가 업종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지주사죠. 지주사들은 자회사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라고는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지주사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다른 지주사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GS 있고 뭐 SK 있고 막 그런데 만약에 어떤 SK가 어떤 기업을 예를 들까요? SK 이노베이션이 만약에 엄청나게 해외 시장에서 성장을 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는 물론 SK 이노베이션의 주가 자체도 올라가겠지만 SK라는
이 마크 자체의 심벌 자체의 그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가치가 올라가 버리죠.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미지 가치라는 건 뭐냐면 영어권에 계상이 됩니다. 실제로 재무제표의 영어권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계상이 되고요. 평가 요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주사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역시나 저평가들 해소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면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런 일들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전반적인 그 브랜드 가치들이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제조업 기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선진국 형태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진국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럴 때 보통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선진국 형태로 들어가는 거요.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죠. 고령화 어느 정도 겪을 때마다 겪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산업 발전이 돼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랬을 때는 제조업 기술에 종사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성장성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굉장히 크게 위협하고 있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흥국들의 이 제조업 자체들이 굉장히 높은 폭으로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몇 년 후에 우리나라가 따라잡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선진국의 형태는 그래요. 제조업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공장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고령화가 되고 제조업이 무너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서비스 산업이 부각을 받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선진국 형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종의 말하면 일본은 이미 선진국 병이라는 것이 걸렸고요.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 병의 초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선진국 병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멘토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보통 나라들이 성장하는 것이 그렇죠. 저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고 그것을 따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모방을 하고 따라갈 멘토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선진국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병의 초기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선진국으로 전환했을 때 이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향후에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의 그 뉴스를 통해서 연쇄 반응이 어떻게 향후에 일어날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동향 자체를 잘 이렇게 적어 두셔서 좀 메모에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요 기사들의 키워드를 조합해서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쇄 반응은 어떠한 산업으로 귀결될까요? 네, 일단 뭐 가장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까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죠. 중간 거를 이제 투자하는 것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그것을 이제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을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데 빅데이터입니다. 오늘 아마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빅데이터 말 그대로 큰 데이터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자,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부각인데 이번에 그 세계 경제 회의라고 할 수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것이 바로 키워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그 선진국병 초기 단계에 지금 이르르고 있는데 그럴 때가 됐을 때는 일단 정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만큼 기동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 고령화 사회로 가서 기동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면 스마트 기기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빅데이터 이슈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밑에를 이제 어려울 겁니다. 오늘요. 약간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속도, 그러니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정보.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 SNS 생각하면 됩니다. 자, SNS인데요. 이런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향후 IT 기업의 경쟁력이 바로 이 빅데이터 솔루션 활용 여부로 직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들을 막 모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조그만 이상 현상이 감지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상해질 거라는 그런 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자연재해가 일어날 건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감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센서들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그만큼 정보를 많이 모아서 빨리빨리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미래에 어떤 위험에 대처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바로 이 분석, 활용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대용량 공간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SK, CNC, NHN, 뭐 우리가 선택했던 기업이죠. NHN. 그리고 다음 인프라웨어, 한국외 컴퓨터가 있고요. 자, 이 부분들 적어두세요. 이 기업들 적어두시고요. 빅데이터 중소형주가 있는데 오늘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사실 뭐냐면 엔텔스와 DNA 링크입니다. 아마 좀 생소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기업들, 위의 기업들도 물론 솔루션 자체나 빅데이터 분석 처리를 하지만 거의 클라우드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왜 이 기업들을 제가 집중을 하시라고 하냐면 이 기업들은 분석을 합니다. 클라우드는 굉장히 또 이 부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치열해지고 있는 산업에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정보가 많아지고 정보 많아지면 그것들 분석하는 그런 시장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띄는 기업들은 없어요. 엔텔스랑 DNA 링크가 있습니다. DNA 링크가 있는데, 자, 한번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런 그 빅데이터라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빅데이터 현상들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거죠. 뭐 해킹이라든지 뭐 트래킹이라든지 수집행위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정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컨텐츠 사용에 관한 그 정보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뭐 CT 스캔 이런 것도 다 정보입니다. 정보고요. 이런 것들 CC 카메라로 CCTV로 어느 지역에 대한 교통 정보를 찾는 거 역시나 정보죠. 근데 정보를 받아서만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엔텔스라든지 DNA 링크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제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한 가지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의 급격한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SNS가 넓어지다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홍수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퀴즈 지금 정답이 대충 나갔습니다. 대충 나갔고요. 자, SNS 급격한 확산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올립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서만 지금 매월 한 이용자당 평균 90개 이상의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인구도 사용하는 인구도 2억인가 그렇게 알고 4억인가 알고 있는데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보게 되면 역시나 계속해서 MTM 확산했다는 센서 저변 확대.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저 센서 산업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만만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없다. 고를 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 센서 산업은 보류를 해놨는데 3,000개 이상의 그 사물 인터넷 센서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향후 5년 동안요. 이것은 어디 중요하냐면 원격 헬스케어. 헬스케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실제로 제가 제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필리핀 사람인데 천재예요. 14살에 필리핀 대학을 들어가서 18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석 졸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 캐나다에서 캐나다 정부의 그 헬스케어 관련 산업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이 환자가 이상이 있을 때 그 환자를 그 카메라로 이상을 감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출동을 내보냅니다. 그런 시스템이 미국에는 조금씩 갖춰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 되면 분명히 같은 현상들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산업은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정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의료 건강 매년 3,000억 불 가장 높죠. 헬스케어로 집중됩니다. 데이터 분석 처리는. 그래서 공공행정 부분 이런 것들 또 있다라는 거. 밑으로 갈수록 중요성은 약간씩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글로벌 주요 빅데이터 기업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이쪽도 좀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마지막 국내 클라우드 관련주 지금 뭐 클라우드 시장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여기 나왔죠. 엔텔스 하나. 클라우드라기보다는 솔루션 쪽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아까 DNA 링크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지금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적어드릴게요.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는데 어디다 이어질까요? SNS랑 이어지겠죠. 헬스케어 이쪽하고.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을 이렇게 골랐는데 마땅히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고 또 뭐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좀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고요. 제가 종목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걸 저장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기업이 나왔을 때 이 기업들이 매수할 타이밍이 나왔을 때 그때 무슨 나비 효과가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업은 정말 사볼 만하다라는 기업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때 가서
좀 더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그러니까 상생 관계죠.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종목이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분석해서 확실할 때 우리가 저가에 잡는 것이 중요하니까 매일 매매하는 그런 그 규칙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기업들을 보시고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음에 좋은 기회를 한번 누려보고 그때 또한 좋은 기업들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성규 팀장님이 한 종목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서 설명주셨던 그 관심 종목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다음에 좋은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주제에 들어가는 쓰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1번 자연재해, 2번 한류열풍, 3번 정보입니다. 앞서 기사에 있었던 김연아나 소녀시대가 조금 더 정답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문자나 와그라그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쏙 뽑아서 이성규 팀장님의 책이죠.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유창희 전문가의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